하지만 이렇게 위험한가요? 복용하면서 열로 인한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포닌이 식물성 여성 호르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는 피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몸이 유난히 뜨거운 사람이 있죠. 또 반대로 유난히 찬 사람도 있고요. 사람이 36.5도의 체온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36.5도는 아니죠. 36도인 사람도 있고 37도인 사람도 있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약간 체온이 높은 것이 더 건강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37도 정도로 미열이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체온이 늘 37도 이상이 나오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37도의 체온이 늘 나오는 것은 아니죠. 낮 시간이나 활동을 하고 있을 때는 원래 체온이 조금 올라갑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또 반대로 휴식을 취하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체온이 약간 떨어지죠. 낮에는 심장이 조금 더 뛰고 밤에는 좀 덜 뛰는 것과 같습니다. 체온이 높다는 것은 인체 대사량이 충분하고 활발하다는 것이죠. 또 체온이 낮다는 것은 대사량이 떨어져서 에너지 생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게 됩니다. 목소리에 힘도 없고 운동을 해도 땀도 잘 나지 않고요. 무엇보다 기운이 없고 피곤하죠. 이렇게 기운이 없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탈 때 제일 먼저 찾는 건강식품이 뭐가 있죠? 바로 인삼입니다. 인삼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향상시키는데 아주 좋은 건강식품이자 약재죠. 홍삼은 인삼을 쪄서 만드는데요. 효과는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은 예로부터 불로장생, 익기, 경신의 명약으로 알려져 있죠. 세포의 DNA 합성을 활발히 돕기 때문에 수명을 연장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기를 보호하고 혈압과 혈당을 내려서 몸을 가볍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인삼의 주요 성분은 사포닌인데요. 진세노사이드라고 알려진 사포닌 성분이 인삼의 주요 효능을 발휘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인삼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작용 외에도 조혈 작용도 있는데요. 그래서 적혈구와 혈색소 양을 증가시키고 골수의 대사를 촉진시켜서 백혈구의 생산도 늘려줍니다. 운동선수들이 지구력을 기르기 위해서 적혈구 숫자를 늘리는 방법을 많이 쓰죠. 자신의 피를 모아두었다가 적혈구만 수혈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파워가 세진다고 하네요.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또 백혈구가 너무 많아도 좋지 않지만 백혈구 숫자가 감소하면 면역력뿐만 아니라 기운도 많이 빠져서 늘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몸이 냉하고 얼굴이 창백하고 무기력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건강식품이 바로 인삼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인삼이 꼭 몸이 냉한 사람에게만 효능이 있을까요? 인삼이나 홍삼 제품을 쓰거나 제품을 복용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저는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인데 인삼을 먹어도 되나요? 인데요. 너무 뿌리 깊고 광범위하게 알려진 내용이라서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인삼과 홍삼에 대해서 가장 잘못 알려진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이 열 많은 사람은 인삼을 먹으면 안 된다입니다. 우리 몸에서 열이 나는 이유는 대사량이 증가하거나 감염 질환이 있거나 흥분했을 때인데요. 실제로 인삼은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고 말초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의 점도를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인삼을 복용하고 나면 몸에서 열이 나는 거죠. 몸이 더 따뜻해집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의 순환이 증가하기 때문에 몸이 더워지면서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건강해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인삼을 먹으면 오히려 몸이 더 더워지고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안 먹는 게 낫죠.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건강한 체질이 아니라 몸의 대사 불균형이나 신경의 이상으로 열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원을 찾는 많은 분들 중에 스스로는 열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가짜 열이 위로만 솟구치는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얼굴과 머리와 가슴과 등에는 열이 있는데 손발이 찬 경우죠. 이럴 때 인삼을 잘 복용하면 오히려 인삼의 작용으로 열이 사지로 분산되어서 위로 올라오던 열감이 분산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감염 질환으로 열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죠. 감염 초기에 열이 심하게 날 때는 인삼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염 질환이 만성이 되어서 열은 조금 있는데 말끔하게 치료가 잘 되지 않을 때 오히려 인삼의 면역 강화 작용이 세균과 바이러스와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인삼의 알려진 부작용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머리 쪽으로 열이 심하게 올라와서 두통과 불면증, 심장의 두근거림이 있는 분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실제로 몸의 체온이 37도 이상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혈액을 묽게 하기 때문에 혈전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수술을 앞둔 분들도 복용하시면 안 되겠죠. 지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나 피임약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면역작용을 억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간이나 신장을 이식했거나 아토피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을 때 면역 억제제를 복용합니다. 이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병의 초기에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만성으로 오래된 피부병에는 오히려 인삼이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삼이 건강한 세포의 재생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사포닌이 식물성 여성 호르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는 피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다 복용만 피하시고 부작용을 줄여주는 약제와 함께 복용하시면 큰 상관이 없죠.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인삼이 혈압과 혈당을 내려주기 때문에 과용만 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가요? 인삼을 복용하면서 열로 인한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삼이나 홍삼 성분의 약이나 차나 건강식품을 차게 먹는 방법인데요. 차게 해서 인삼 제품을 복용하시면 열독과 부작용을 줄여줍니다. 또 결명자나 알로에, 뽕잎과 같은 찬 성질의 약재를 곁들여서 복용하시면 인삼의 열독과 부작용을 약물 상호작용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열성 체질이라서 인삼, 홍삼 먹기를 꺼리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숙지하시고 인삼과 홍삼의 장점만 취하셔서 인삼의 효능 마음껏 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